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5시간 간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겠다. 야당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과 동시 처리를 고집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민생 법안도 모두 집권 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를 다음 주 8, 9일로 연기하며 재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으로 대립 구도가 더 격화돼가지고 예산안 처리까지 또 미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대신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는 걸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장관 파면 문제 어떻게들 보실까요? 이 문제는 말이죠. 여당, 야당 정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상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상민 장관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누구가 앉아 있었어도 그 사건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설사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는 사건을 막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에게 묻는 것은 그런 법적인 책임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에요. 그분이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서울 대도심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났거든요. 그럼 그 책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권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그 누구도 이게 사실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야당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당이 아닌 그 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조차도 이건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지금 여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정부 때도 똑같은 사고, 서울 도심에서 천재지변이 없이 150명이 넘는 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으면 국민의힘이 야당이더라도 주무장관 책임지라고 했을 겁니다. 누가 있어도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부 내에서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국민들 마음을 달래주고 또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정은커녕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거취 얘기를 하면 어떻게 국회에서 그거 장관 한 명을 못 지키냐.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질책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경직돼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고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 국정조사 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면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머뭇거리다 보면 또 야당은 야당스러운 일을 하거든요. 이거 된 거고 이제는 정부도 물러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자기가 옳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일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실패죠. 저는 그동안에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국정조사 이후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그냥 그냥 말싸움만 하는 장이 아니라 그래도 다양한 진술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예방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들이 어차피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판단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도 그 당시에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의 경우에도 정말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팽목항에서 40여 일 이상 혼신의 힘을 다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시점은 조금 뒤로 가도 되고 무조건 공세로 이것저것 날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느냐. 그다음에 어차피 대통령은 이걸 뭐 할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박진 그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번에도 호응을 못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쟤들은 툭하면 하는 거네.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과 빈손 외교, 그리고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경찰이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걸 안 하게 됐다. 그럼 다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또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탄핵 소추를 하려면 형사법적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사실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정말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호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일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미 수사선상에 용의자들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된다면은 어떤 장관이 뭔가 일을 하려고 앉아 있다가도 사건 하나 터지면은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 정부의 어떤 철학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람 갈아버리고 갖고 국민들 달래기용 이거보다는 재발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연구하고 그런 거를 어떤 그 중점을 둬야지.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하는데 아니 국정조사를 지금 왜 하려는 겁니까?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잔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정조사에서 뭐가 밝혀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국회의원들 자기 자랑하고 쇼하는 걸로 끝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만큼 과연 그 국정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이미 국정조사의 한계도 이미 일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재 그 용산서장이 국회에 와서 11시에 처음 알았다라는 대답과 특수분에서 무전 등에 의한 증거조사로 나온 것과 지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경찰 무전 기록엔 참사 발생 4분 만인 오후 10시 19분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언급하는 현장 보고와 10시 36분 이 전 서장이 가용 인력 전부를 보내라고 지시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때 참사 발생을 알고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못한 걸로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에서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역대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이런 책임 있는 분들 혹은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인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수사 중이어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우려가 되는데 이미 합의를 했다라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국정조사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재판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습기 참사를 놓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도 굉장히 어렵고 재판을 통해서 누가 책임인지도 밝히기 대단히 어렵지만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생겨서 국민들이 생명을 잃으면 국민의 대표자가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허위 진술도 하고 나는 수사받을지 모르니까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균제 수입업체 외국의 회사 기업 대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정부가 어떤 규제를 했으면 이걸 막을 수가 있는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그걸 갖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자꾸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이 참사 이후에 발언한 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는 건지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도 경찰이나 소방 경력을 어떻게 하건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사건이 또 나겠네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보고 추궁하고 정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정조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158명의 시민이 정말 이런 참사를 당했는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